악령이 나타나 당신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라고 속삭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멸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하루를 살아야 한다. 니체는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현재의 삶과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었다. 지금껏 살아온 이 삶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고 끝없이 반복해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따분할 것 같거나 두려움이 앞선다면 지금 객체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당신은 자기 삶의 목격자가 되어 모든 것을 신랄하고 냉소적으로 비평해대며 수동적으로 당신의 삶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놓아둔다. 상처와 고통을 곱씹으며 인생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할 무언가로 인식한다. 니체는 인정사정 없이 야멸차게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찔린다면 당신은 불쌍한다라는 자기 연민에 갇힌 줏대없는 사람일 뿐이다. 니체는 해결책으로 아모르파티를 제시한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영원 회귀로부터 도출되는 필연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미 결정된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능동적 삶의 형식이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시간을 되감을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겪는 유일무이한 경험이기에 우리는 그 전부를 사랑해야 한다. 극복의 증거가 되는 실수와 잘못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운명. 바꿀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다.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운명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극단적인 자유의지의 철학이다. 쉽게 말해서 하면 된다라는 철학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의지의 철학을 단죄의 철학이라고 불렀다. 왜 자유의지를 단죄의 철학이라고 했을까? 자유의지의 철학은 실패한 사람을 단죄한다. 그대가 실패한 것은 그대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이다.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숙명론이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주의자로서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해당한다. 자유의지의 철학은 사람들을 단죄하지만 숙명론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운명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역경을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험난한 운명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운명 사랑의 철학은 언뜻 보면 자유의지 철학과 동일한 것 같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것과는 본질이 다르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운명을 사랑하고 감사하자. 아모르 파티.